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자, 여기 기부금의 한도가 좀 어렵습니다. 보시죠. 잘 보셔야 돼요. 알죠? 자,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접대비 쪽은 한도가 매출액 한도였죠. 맞죠? 왜냐하면 접대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접대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대비는 매출액 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부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부를 해요? 그건 아니죠. 맞죠? 우리가 기부는 여러분들 할 확률이 누가 높을까요? 기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렇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기부할 확률이 높죠. 맞죠? 우리는 지금 소득도, 물론 우리는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그런데, 대부분은 먹고 살기도 빠듯하잖아요. 맞죠? 빠듯한데 뭐 기부야. 맞죠? 유니세프에 뭐 정기적으로 후원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기부하기가 좀 힘들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기부금의 한도는요, 우리가 소득 한도예요, 소득 한도.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소득 한도인 거? 자, 근데 여기서의 소득은 회사의 소득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이, 세법상 소득. 아시죠? 세법상 소득의 일정 %를 기부하라라고 돼 있어요. 알죠? 여기 보실게요. 기부금은 한도를 잘 보셔야 돼요. 한도가 좀 어려워요. 알죠? 논리. 보시면. 자, 회사가 손익계산서 이렇게 적었대요. 보시면, 자, 매출에서 매출원가 비용 처리하겠죠? 그리고 법정기부금. 그러니까 기부금을 비용 처리했는데, 그게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했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랑의 열매 기부했대요. 6,000원이. 기부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무관 비용은 우리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이자 비용이라 생각해 주세요, 그냥. 아시죠? 근데 회계는 업무무관 비용도 비용 잡잖아요.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2,000원 이렇게 비용 잡아가지고 총 단기순이익은 2,000원이었대요. 이거 2,000원이 뭐예요? 이건 회계상 소득이죠? 회계상 소득. 그렇죠? 근데 세법은 아시겠지만 요 업무무관 비용을 송금 불산입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부금은 소득, 세법상 소득의 일정 %를 한도로 둬요. 알죠? 근데 우리가 나머지 애들은 세법상 소득에 대한 한도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금을 뺀 나머지 세무종은 우리가 소득하고 무관하니까 세법상 소득의 한도하고 무관하니까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자, 단기순이익이 2,000원이고 그래, 업무무관 비용은 당연히 송금 불산입 했겠죠,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세법상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되세요? 그래서 여기 송금 불산입 해서 2,000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입금 불산입이나 송금 산입할 건 없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래서 요 소득 금액이 4,000원이래요. 이게 세법상 소득이잖아요. 회계상 소득은 2,000원이지만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자, 좀 들어보실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법정기부금이라는 게 미리 말씀드린 50% 한도거든요. 50% 한도. 그리고 지정기부금은 10% 한도예요. 그렇죠? 이건 뭐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줄 거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가 핵심이지.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부금은 여기에서 당락이 좌지우지가 진짜 많이 돼요. 실제로 그래요. 보시면 그럼 우리가 이 법정기부금 6,000원의 지출이 있죠. 이 법정기부금 6,000원의 지출이 세법상 한도보다 많으면 송금 불산입되는 거고 세법상 한도 범위 내면 송금으로 다 인정되는 거죠. 그럼 이 법정기부금 6,000원의 지출이 세법상 한도 내 지출인지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인지 알려면 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전 소득 가지고 한도 구하는 게 맞겠죠. 들리세요? 이 법정기부금 지출이 6,000원이 적정한 지출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한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죠. 우리 법인세 계산할 때도 이 법인세 3,000원의 지출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놔야 되니까 송금 불산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소득을 구할 때, 자, 소득. 우리가
기부금의 한도를 구할 때에는 기부금을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계산하는 게 아다리가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질문. 그럼 이게 소득이잖아요. 세법상 소득 4,000원이죠? 이 세법상 소득은 기부금이 차감된 숫자예요? 기부금이 차감되기 전 숫자예요? 그래서 차감된 숫자죠. 어떻게 알아요? 단기순위 자체가 모든 비용을 다 차감한 후의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금도 비용이니까, 예, 기부금도 비용으로 차감된 후의 숫자란 말이, 왜 이러지? 차감한 후의 숫자란 말일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금액 자체가 세법상 소득 지금 4,000원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출발점이 단기순이익이고, 단기순이익은 모든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숫자이기 때문에 기부금이 차감된 후의 숫자란 말일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나와라. 그래서 여기 자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죠. 단기순이익이 다 비용 차감된 숫자니까. 그래서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 4,000원이고 되세요? 그럼 기부금 지출액이 차감된 후가 4,000원인 거잖아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은 10,000원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역으로 추산하면.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맞죠? 여기 딱 봐도 10,000원이잖아요. 기부금 지출하기 전 소득은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되세요? 매출 원가까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어는 안 해오셔도 돼요. 자, 여기 이제 기부금 한도 계산할 건데, 회사의 기부금 지출은 6,000원이죠. 그죠? 6,000원. 자, 그리고 여기 기준소득은 뭐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이에요. 4,000원이 맞는데,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만큼은 기부금을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한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소득은 뭐냐면, 실제로는 용어가 기준소득금액이에요. 이 기준소득금액은 세법상 기부금 한도를 계산할 때만 쓰는 소득금액이다라고 해서 기준소득금액이라 불러요. 알죠?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할 때만 쓰이는 소득. 알죠? 그러면 이 소득은 기부금 차감 전으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4,000원은 기부금 차감 후 숫자죠? 단기순위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다가 기부금을 반대 거꾸로 더하면 6,000원 더하면 기부금 차감 전 우리가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 10,000원은 세법상 소득 아니에요. 그냥 기부금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만 쓰는 소득이다 그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50%거든요. 그럼 기준소득금액이 10,000원이잖아요. 세법상 한도는 5,000원 되겠죠. 50% 곱하니까. 여기 한도는 10,000원 곱하기 50%에서 5,000원 되세요. 자, 그러면 기부금 한도 초과의 한도 미달이에요. 초과죠? 그럼 한도 초과니까 우리 어저께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전불산이 무조건 기타 사유출. 기억나시죠? 왜냐면 우리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유출이다라고 했잖아요.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맞죠? 근데 대부분 다 부당한 유출이니까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그 다음에 기부금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니까 그냥 사유출이다라고 좀 외워주세요. 라고 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너무 오래됐을 거예요. 이 말이. 왜냐면 아마 두 번째 주에 했을 거거든요. 알죠? 회사가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실제로 사유출의 정의예요. 알죠? 대부분 부당하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를 2개 암기해 주시면 돼요. 기부금 한도 초과하고 우리가 법인세. 그래서 한도 초과 1,000원, 기타 사유출. 이거 왜 띄웠대? 이게 중요한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한도 초과 1,000원, 기타 사유출. 좀 잘 보셔야 여기 핵심이에요. 알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기타 사유치, 송금불산의 기타 사유치, 왜 이러지? 송금불산의 기타 사유출이죠. 천원, 기타 사유출. 자, 그럼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그럼 요 송금불산입 처리했으니까 여기 가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 천원. 그럼 이렇게 하면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냐? 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기부금에 대한 명세서 제출해줘야 되고, 이렇게 기부금 한도 계산했다라고 제출해줘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걸 본 세무서장이요. 이걸 본 우리가 세무서장이 이 법인, 만약에 내가 제출하러 갔어요. 나를 두드려 패요. 여러분, 왜 두드려 패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럼 세무서장이 보는데 이상한 거야. 뭐냐면, 여기 세법상 소득은 5,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기부금을 우리가 차감한 후에 세법상 소득 4,000원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했죠. 맞죠? 분명 여기는 세법상 소득은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0원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 5,000원이 돼야 되죠. 여기 5,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000원에서 출발해서 기부금 지출에 6,000원 더해가지고 11,000원 하기 옳잖아요, 여러분들. 두드려 맞을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 세법상 소득이 4,000원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했다라고 되어 있는 여기 5,000원이 되어 있잖아. 죽을래? 해가지고 내가 물론 싸대기는 안 맞고 한 소리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반성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다시 할게요.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맞다. 그럼 세법상 소득은 색깔 좀 구분할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좀 쇼를 하고 있지만 반성해야지. 5,000원 가지고 하는 게 맞네. 그치? 위에가 5,000원이니까 그죠? 5,000원. 맞을만 했다. 반성. 자, 11,000원. 그죠? 11,000원. 아이고, 세무서는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여기다 5,5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500원 될 거예요. 우리 송금 불산입은. 맞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또 제출해요. 여기다 플러스 이제 5,000원, 송금 불산 5,000원이니까. 맞죠? 5,000원, 500원이죠. 죄송해요. 500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4,5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세무서장한테 세법상 소득 5,000원 가지고 원가 계산했고요. 그죠? 여기에 기부금 제출액 6,000원 더해가지고 11,000원이 기준소득 금액이에요. 보니까 또 맞겠죠? 또 맞죠? 여기 4,500원이라도 있거든. 맞죠? 근데 여기 5,000원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상 소득 5,000원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했다라고 했으니 또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한도초가 있죠? 이 한도초가 있잖아요. 여기 다시 이거 지울게요. 잘 보셔야 돼요. 이 한도초가를 만약에 얘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얘가 송금불산입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여기에다 집어넣잖아요.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라는 건 기부금 한도초과의 세무조정을요, 위에 있는 우리가 세무조정하는 서식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였죠. 여기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요, 요게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죠. 그럼 세법상 소득이 영향을 받으면 다시 요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기준소득 구할 때 영향을 줘버려요. 맞죠? 영향을 주면 다시 이 소득이 또 어디 영향을 주냐면 한도 초과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다시 이 한도 초과 영향을 받으면 다시 여기 또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고 뺑뺑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의 세무 조정을요, 여기 위에 있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해버리면 그 기부금 한도 초과가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고요. 그럼 세법상 소득 가지고 한도 계산하잖아요. 한도 계산하니까 다시 한도 초과 영향을 줘요. 다시 한도 초과 소득에 영향을 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의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절대 기부금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절대 안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면 순환에 우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요. 이거 중요해요. 선생님. 그래서 아래, 이렇게 해요. 아래에다가 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 이렇게 별도로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 이렇게 알려주는 얘기죠. 보시면. 자, 그러면 세무서한테 자, 내가 기부금을 차감한 후에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죠. 4,000원. 이 4,000원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을 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고. 알죠? 근데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와가지고요. 여기에 별도로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세법상 소득은 최종적으로 5,000원이 됐네요. 라고 별도로 알려주면, 일단 세법상 소득 4,000원 가지고 원가 계산했잖아요. 기부 한도 계산했죠. 아다리 맞죠? 기부금 한도 초과를 아래에다가 별도로 써주면 세무서장님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맞죠? 맞죠? 여기다 쓰시면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였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겠죠. 칭찬받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부금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은요, 절대 소득금에 조정 합계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 바꿀게요. 죄송한데. 제가 여태까지는 여기를 어떤 소득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여기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 했죠. 각사소득. 여러분, 우리 거의 끝나가는데. 각사소득 했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제가 그때는 장난은 아니고, 제가 그때 거짓말 한 거예요. 알죠? 왜냐면 지금 해야 여러분들 환불을 못 하시거든. 농담이고요. 그때 기부금 미리 해가지고 하면은 머리 너무 아파요. 알죠? 그래서 보시면, 자, 말 바꿀게요. 잘 들어보시면,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모두 반영한 후에 세법상 소득은 우리가 차가감 소득금액이다. 차가감 소득금액. 그렇죠?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세무조정을 모두 반영한 후에 세법상 소득. 그렇죠?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도 있죠. 나중에는 또 송금사입도 있어요.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를 반영한 후에 모든 걸 다 고려한 후에 세법상 소득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기부금 한도에 대한 건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여기서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일하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하지 마셔야 될 게 얘예요. 어디 갔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많이. 제가 조정 등록 눌러볼게요. 여기에다가 만약 기부금 치면, 이게 좀 잘렸네, 용어가.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라고 돼 있고, 기타 세처럼 법인세, 우리 과세표준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뭐 어떤 서식이었냐면 법인세에 대한 계산 구조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계산 구조. 맞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여기다 반영하라고 돼 있지,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보시면, 여기가 아니라요. 어디에서 하냐면, 이건 2에 있어요.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가면, 여기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에 송금산입은 곧 할 거예요. 알죠? 그래서 기부금 한도에 대한 계산 결과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아니라 아래에 별도로 그냥 금액만 적어서 하는 거예요. 알죠? 위에 세무조정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알죠? 이거 꼭 명심하시고. 자, 근데 여러분들 절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중요해. 이게 기부금 조정 명세에서 핵심이거든요. 뭐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는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건. 알죠? 그럼 질문. 그럼 여러분들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도 여기 위에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할까요, 안 할까요? 기부금 자체, 한도 말고.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왜 이 차이점 잘 구분하셔야 돼, 보시면.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자, 기부금 한도초가 있잖아요. 기부금 한도초가 세법상 소득. 근데 만약에 비지정 기부금, 자, 보시면 둘 다 송금불산이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할 거지만 비지정기부금 무조건 기타 세액 하거든요. 왜냐면 비정기부금은 기부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새마을금고에 동창회 기부했어요? 동창회 기부했는데 갑자기 상혈해. 그럼 어떻게 동창회가 여러분들 두드려 맞는 거예요. 세금을. 그건 좀 많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정기금 나중에 하겠죠. 기타 세액을 합니다. 알죠? 그러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방금 어떻게 됐냐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줬죠. 여기 1,000원을 위에다 적어버리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잖아요. 맞죠?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고, 그럼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면 다시 그거 가지고 한도 계산하니까 한도 초과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 한도 초과가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줬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가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고요. 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다시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니까 다시 이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한도 초과 영향을 주고 뺑뺑이 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근데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동창회 2,000원 기부해, 동창회 1,000원 기부했죠. 1,000원? 알죠? 동창회 1,000원을 기부했대요. 그러면 송금불산에 1,000원 기타 사유를 뜯어봤거든요. 알죠? 그러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비정기부금 송금불산을 했어요. 그럼 송금불산을 파면 이게 분명히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요. 왜냐면 송금불산을 했으니까 세법상 소득이 그만큼 늘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다시 비정기부금 한도 계산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알죠? 이게 그거예요. 세법상 소득에 둘 다 영향을 주긴 해요. 하지만 기부금 한도 다시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하니까 뺑뺑이가 돌아가는 문제점 때문에 얘는 아래다 적는 거예요. 하지만 세법상 소득의 이 비정기부금 만약에 송금불산이 1,000원 해봐요. 그러면 세법상 소득에 분명히 영향을 줘요. 근데 세법상 소득 가지고 비정기부금 한도 계산해요? 아니, 동창회 기부한 1,000원, 송금불산이 1,000원 끝이에요. 맞죠? 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비정기부금 한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실기 장난 무지하게 쳐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세법상 소득이 변한다고 해서 해당 기부금 자체에 대한 금액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한도만 변화시키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 꼭 해야 돼요. 위쪽 소득 등의 조정 합계표에서. 이해되셨어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전통적으로 장난 이렇게 쳐요. 시험에서. 기부금 세무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 조정을 한 금액이다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저 이렇게 만약에 가산 조정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 있대요. 10,000원 있는데 얘는 기부금 세무 조정 제외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나중에 가산 조정할 때는 10,000원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도 우리가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표정이 또 안 좋으신데? 아니, 여기 가산 조정에 1,000원 반영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여기가 2,0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2,000원. 2,000원을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좀 숫자를 제가 안 맞춰서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산조정 2,000원 있는데 이게 기부금 세무조정은 반영하지 않은 숫자래요. 우리가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은 해야 된다면서 위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2,000원이나 3,000원으로 바꾸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장난 제일 많이 쳐요. 여기서 많이 낚여요. 알죠? 그럼 이제 기부금 한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진짜 중요해요, 이거. 꼭 알고 계신다. 그래서 교재에도 저자분이 강조는 했어요. 어디, 자, 교재, 이건 좀 중요하니까 교재 좀 가보죠. 이건 저자분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예 그냥 강조 자체를 해버리셨어요.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그러네. 317페이지 있네, 317페이지. 자, 317페이지 가시죠. 이거 하고 쉴게요. 일단은. 자, 거기 맨 위에 여러분들 맨 위에 표 보시면 송금산입 한도액이라고 돼 있고 아래 지정기부금 아래 손가락 표시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부금 한도 계산이죠. 여기 한도의 한도.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않고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아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넣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계산서에 바로 기재한다 보이세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중간쯤 보시면 또 손가락 표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중간쯤에? 그 기준소득, 차가감 소득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볼게요. 이거 볼게요. 자,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후의 금액이므로 비지정기부금, 귀속시기, 간주기부금 등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꼭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안 하셔가지고 피부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엄청나게 많다. 그렇죠? 여기 계시면 여기 틀리면 이제 나머지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자, 일단 좀 쉴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셨다가 10시 3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쉬시죠.